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2023년 보내고 2024년을 맞는 23, 마지막 주말이네요. 마지막 주말이고 12월 23일, 내일이 24일, 그리고 월요일이 이제 25일인데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딱 마지막에 한 번 전이네요. 오늘은 사실은 제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그런 그 위켄드 에디션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뉴스와 연관이 되고요. 그런데 항상 뉴스라는 것은 긴급히 새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 뉴스인데 어쩌죠?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아주 고소해 하시면서 저에게 좀 좋니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슨 확정적인 아주 좋은 판결을 내려서 어쩌면 좋나 하고 끌끌끌 혀를 차시던데요. 제가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 유튜브에 댓글란에 쓰실 때 잘 모르고 쓰신 것 같아요. 어제 연방대법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12월 초에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게 이제 1월 6일 의사당 사건, 폭동 사건이죠.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했다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면책 특권이 있느냐. 이걸 좀 빨리 패스트 트랙으로 판결을 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은 그냥 디스미스 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을 기각한 건데 연방 대법원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기각했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특별검사는 왜 이걸 빨리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냐면 이 문제가 민주주의의 너무나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 하고 만약에 이제 이게 늦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선거철에 재판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연방 대법원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면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연방 대법원에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래 법원부터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면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서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한 재판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선거 때와 막 맞물려서 어떻게 특별검사가 재판 과정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이거 정치적이야. 지금도 그런데 마녀 사냥이야. 정치적으로 너무 이 케이스가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 했었던 것이고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의 검사는 대통령도 킹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 법 위에 대통령이 없다. 면책특권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 욕하고 있는 여성 흑인 판사죠. 판결을 내리면서 대신에 나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할 수 있다 하고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줬습니다. 항소 기간 동안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3월에 재판이 시작되기로 했었거든요. 의사당 폭동 사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입한 일에 대해서 특별검사의 기소로. 그래서 이제 항소법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특별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인 것에 막 휘말리고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연방대법원에서 좀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3월 달에 재판이 무난히 진행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연방대법원에서는 아무런 말 없이 이걸 그냥 원래 순서대로 항소법원부터 가지고 와라.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연방대법원으로선 법정 드라마에 얽히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걸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절차적인 승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 많이 해야지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고속 질주하는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지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재판 모든 것들을 셀프 사면하고 다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제일 큰 목표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셀프 면제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다만 조지아주의 선거 개입 문제는 주정부에 대해서는 연방에 대해서만 셀프 사면을 할 권한이 있고 주정부 범죄 케이스는 할 수가 없어서 그거 하나는 남지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래서 선거 이후에 하자, 내가 당선되고 나를 다 사면시켜 버릴 거야 하는 그림이고, 그 그림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연방 대법원은 그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빨리 안 하고 순서대로 해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인 그 타냐 추칸 판사는 원래 이걸 그럴 권한이 없다 했는데, 제9항소법원일걸요. 제9항소법원에서 컬럼비아 그쪽이요. 그쪽에서는 이제 1월 9일부터 이걸 시작을 합니다. 원래 예정이 뭐 3월 4일인가 재판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때로 진행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 어제 그겁니다. 그것이고, 근데 이제 이것만 연방 대법원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 이제 같은 케이스나 마찬가지죠.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해서 반역을 했거나 반역을 하는 사람을 도왔거나 미국 국가의 적에 이로운 행위를 한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그 조항을 들어서 콜로라도주의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면서 콜로라도주에서는 선거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빼야지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를 했고, 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전부 민주당 주지사가, 콜로라도주가 그 블루 스테이트니까요, 지명을 했지만 그 판사장은 7명이잖아요. 법원의 대법원장은 콜로라도주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또 무당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이 전부 민주당은 아닌 거예요. 민주당 주이기 때문에 민주당 주지사가 지명은 했지만, 어쨌든 콜로라도주 이 케이스가 뭐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걸 판결을 해야지 되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법 전문가들은 짐작하기로 연방 대법원이 이것도 콜로라도주의 대법원의 판결처럼 자격이 없어라고 판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마찬가지 이유, 정치에 개입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6대 3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보수 연방 대법관들의 영향이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클래런스 토마스는 빠져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와이프인 지니 토마스가 열심히 이거 부정선거다 하면서 애리조나주, 다른 주 관계자들에게 쭉 연락을 해서, 본인 남편이 연방 대법관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바이든을 대통령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온갖 일을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의 와이프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트럼프에 관한 재판에서는 빠져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빠진다는 그런 조짐은 전혀 없고요. 해서 이 케이스도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는 이름 올릴 수 없어 라고 했지만,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걸 무효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알 수 없습니다. 판결도 항상 연방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도 어떤 것은 짐작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짐작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짐작하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건 너무 이슈가 많아서 이번 주에도 계속 이제 시사만 평부터 하나 보실까요? 코끼리네요. 우리는 질서를 따른다. 법과 질서를 따른다 하는데 막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의 투쟁 히틀러가 주장한 것과 같은 얘기를 하고 독재자들에 대한 칭찬을 이만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암시도 되고, 푸틴, 김정은, 빅토르 오르반 같은 헝가리 총리, 이런 사람들을 늘 잘한다고 하고 스마트하다고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서, 그리고 본인의 적에게는 해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다 히틀러가 예전에 했었던 얘기이잖아요. 그리고 이민자는 백인이 아닌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를 욕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불법이 됐던 합법이 됐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럽, 백인 국가에서 오는 국가 절대로 여기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피에 독을 뿌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나의 투쟁도 안 읽었는데 무슨 얘기하는데 이거 옛날에 90년대면 옛날이죠. 뭐 베니티 페어라는 잡지에 당시에 트럼프의 부인이었던 부인이 뭐 여러 명이 있으니까요. 지금이 세 번째 부인이니까 여러 명의 그 부인 가운데 한 명이 체코계잖아요. 이 큰 아이들의 큰 세 명의 자녀의 어머니 그 막 인터뷰하고 할 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히틀러의 책 같은 것을 꼭 그 나의 투쟁은 아니지만 무슨 히틀러의 연설을 모아놓은 연설집 같은 거를 읽었고 또 뭐 침대 맡에도 두고 뭐 이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아무튼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 다 떠나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독재적인 발언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지금은 하나의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이 사설을 썼는데 트럼프 법적 문제에 대한 가디언의 견해 이런 제목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구타당해야지 된다. 한두 건수여야지 건수가 케이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뭐 블루니까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 원래 지는 것이고 상관이 없지만 다른 주에서 또 대통령 자격이 없어 하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그런데 반란이라는 혐의는 굉장히 드물고 적용 지금까지도 안 했잖아요. 그 남북전쟁 이후에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월 6일 의사당선 사건 때 다 유죄받고 몇 년 징역형 받고 한 사람들 반란 혐의로 징역형 받은 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반란을 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걸 법적으로 이렇게 엮을 때는 무슨 다른 무슨 뭐 의사당 무슨 기물파손 등등등등 뭐 그런 혐의로 다 엮은 것이지 반란 혐의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형량을. 그리고 특별검사 잭 스미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로 기소한 것 아닙니다. 미국 민주주의 절차를 방해했다. 다른 그 용의자 다른 그 피고들도 마찬가지고요. 민주주의의 절차 또 선거 절차를 방해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 인준을 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요. 이번에는 아무튼 그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겨서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 가디언의 사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백악관에 들어가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전복시키려면은 법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투표소에서 구타당해야지 된다. Again. 다시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판결을 내려야지 된다. 이런 그 사설을 가디언이 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구타당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정치 행위고 기본권 행위잖아요. 투표라는 것은. 이제 아무튼 이게 굉장히 2024년도에는 올해보다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릴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뭐 좋지가 않아요.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자, 보니까 증거라는 뭔가를 막 불을 막 해서 코끼리가 저쪽 달을 쳐다보면서 바이든 임피치먼트라고 탄핵이라고 하는데 이거 쫙 보면 갈 길이 너무 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냐? 이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한 달 전에도 결과가 뒤집힐 수 있으니까 일주일 전에도 무슨 일이 터지면 대통령이 이 사람이 될 것 같아 했는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선거 당일 내도 힐러리 클린턴일 거야 했는데 트럼프가 되는 것처럼 뭔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으로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슬슬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게 여론조사인데요. 산타 그 할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네요. 여론이요, 폴스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좀 어떻게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뭐 give me your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좀 이렇게 한숨 좀 돌리게 해주세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 시그니처가 선글라스를 까만색 끼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로 빨간색 아주 긴 그 타이가 그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죠. 자, 이런 문제. 그리고 물가 자체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갔고, 경기는 이제 안정세를 조금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미시건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지수를 봐도 그렇고, 이제는 인플레이션도 거의 잡혀가고 있고,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인 2%가 안 되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따라서 불과 며칠 전까지는 어제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6월 말부터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제 실업률도 좋았고 소비는 여전히 건강한 정도로 하고 있고 하니까 3월 말부터 혹시 내리는 것 아니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자율 인하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건데, 물론 이것도 국내외에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경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슈퍼 세러데이입니다. 슈퍼 세러데이 12월 23일인데 마지막으로 선물 사지 못하신 분들 지금 열심히 오늘 스토어 다니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막바지 선물 포장도 하셔야지 되겠고, 뭐 일하시면서 청소 같은 것 하시면서 오늘의 미국은 들어주세요. 그리고 뭐 제가 여러 가지 시사만평도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그것도 또 말로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시간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동하실 때 뭐 자동차에서 요즘은 휴대폰에 유튜브 딱 이렇게 걸어놓고 듣기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시사만평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 시사만평이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네요. 미국의 시사만평가가 그린 것이었는데, 이 시사만평가는 인디아나 스타라는 신문에서 오랜 동안 시사만평을 그리다가 2019년도에 본인이 이제 은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샌디게이트로 계속 이제 시사만평을 그리다가 그 토론토 선의 시사만평이니까, 신디케이트니까 토론토 선에 이게 다시 실린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요 하고 바로 보여드린 이 시사만평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뒤에서 지갑을 싹 훔쳐가는, 완전 미국 돈을 훔쳐간다는 식이죠. 게리 바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60대 중반이고 굉장히 보수인 분이에요. 예전에 오바마 귀가 크잖아요. 귀를 크게 그린다던가 아니면 다른 대통령들도 어떤 특징을 잡아서 그린 그런 시사만평인데, 캐나다의 토론토 선에 이게 나오니까 이거 완전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도둑놈이잖아요. 미국 돈을 훔쳐가는 건데,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 나라고요. 어떤 캐나다의 일부 그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말이 많이 들린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만화를 보면은 코를 굉장히 과장했잖아요. 젤렌스키 코가 뭐 이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또 이겁니다. 주이시잖아요. 지금 뭐 나치라고 이 그 푸틴이 얘기를 하고 또 그 말을 믿고 한국의 많은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저는 그런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싫고 오늘의 미국이 그렇게 싫은데도 꼭 봐주시거든요. 그건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 나랑 의견은 다른데 거짓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네, 이런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의 그 생각을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들어도 오늘의 미국이 더 근거 있는 것 같으니까 욕하면서 듣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많은 분들도 와, 나치로부터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려고 한다 하는데, 이 사람 주이씨예요, 주이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사만평을 욕하는 것은 주이씨, 반유대주의다. 코를 유난히 과장을 해서 그렸고 말이야. 그 유대인이 미국의 돈을 훔쳐간다 하는 뜻인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말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유대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코가 이렇게 길잖아요. 중간에 또 한번 휘기도 한, 너무 기니까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가 그랬고, 그리고 밥 딜란도 딱 하면은 코가 딱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젤렌스키의 코를 과장해서 그려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이걸 도둑으로 몰아? 캐나다 총리가 토론토 선을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캐나다는 1930년대 독일이 막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할 때 열심히 싸웠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그 세대의 그 정도 나이에 든 사람들, 그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외치고 우크라이나에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캐나다하고 아무튼 미국이랑 그 당시에도 그랬고 미국은 나중에 이제 끌려 들어가서 참전을 했지만 어쨌든 아메리카 퍼스트를 막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안 도와주고 뭐 멀리 남의 나라까지.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리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꽉 집어삼킨다면은 미국은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지 되고 나중에는 아무도 미국을 동맹국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런 지적 여러분들께 해드렸죠. 미국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토 선이 사실은 후진 신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죠. 캐나다의 토론토 선은 미국의 뉴욕 포스트처럼 거의 sometimes 쓰레기 신문입니다. 뉴욕 포스트를 좋은 신문이라고 말하는 한국 분도 가끔 계시던데 그분들은 뉴욕 포스트 안 보시는 거예요. 저도 뉴욕 포스트를 인터넷으로만 보지만 굉장히 타블로이드 아주 독성이 심한 신문이거든요. 막 조작하고 믿거나 말거나 해서 어떤 때 누구에게 돈 받고 막 이렇게 몰아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그게 뉴욕 포스트가 루퍼트 머독 소유거든요. 루퍼트 머독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이 좀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돈 벌고 팍스처럼 가짜 뉴스 막 퍼뜨려서 나이 많이 들고 68세 이상 백인 교육받지 못한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고 뉴욕 포스트처럼 심심풀이 땅콩처럼 믿거나 말거나 해서도 돈을 벌고 하는 게 루퍼트 머독이거든요. 토론토 선도 캐나다에서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입니다. 그런데 뉴욕 포스트처럼 타블로이드죠. 캐나다 총리가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시사만평이냐. 미국 그 시사만평가인데 그리고 나서 캐나다 토론토 선이 편집인이 사과를 했죠. 여성인데 정말 잘못했다 하고 사과를 했고 앞으로 이제 더 조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네, 둘 다 우파고요. 토론토 선이나 뉴욕 포스트나 그리고 트래시 페이퍼 맞습니다. 뭐 어떤 때는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은 뭐 재미있는 기사 이런 것들은 양쪽 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은 트래시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위에 그 시사만평과는 반대로 푸틴의 질서대로 푸틴 공화당 훈장을 받아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매달 푸틴 훈장 받아야지 돼요. 한국에서도 예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푸틴에게 뭐 훈장인지 뭔지 받았다고 엄청 방송에 나와서 자랑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때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는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푸틴은 남을 독살하는 사람이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엄청나게 부정부패해서 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한 나라에 한국이라는 다 개발된 국가의 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대표였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 즈음입니다. 굉장히 유명했었던 때예요. 라디오 방송국에 나와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듣는 라디오 방송국이었었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푸틴에게 훈장 받았다고 엄청 자랑하는 거 제가 듣고 너무 화가 나서 한국 정치인들은 수준이 낮아도 이렇게 낮은가 엄청 제가 화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똑같네요. 푸틴에게 훈장 받았다고 GOP가 훈장 받고 이거는 완전히 비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사만평을 누가 그렸냐면 미국의 시사만평가들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마이클 라미네즈라는 크리에이터인데 이분은 보수입니다. 심지어 보수인데도 야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만 찾아가면서 우리가 왜 도와하는데 이거 푸틴에게 훈장 받아야 돼. 훈장감이야. 이거는 최악의 욕이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는
최악의 욕을 본인은 최악의 자랑으로 그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뭘 잘 몰라도 되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누구를 이끌어 나간다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은 독재자와 비독재자를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뭐 어디 시장하고 할 때 가서 너무 일을 잘해서 거기서 막 내가 가서 훈장을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아휴, 제가 아무튼 그때 화가 났던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시사만평만으로 공화당을 화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시사만평도 있어요. 이거는 애매모호하긴 하네요. 마가라는 곰이 그냥 GOP라고 크게 써 있네요.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Thanks God for sponsors, our sponsor. 우리 스폰서에게 미국의 공화당, 우크라이나에게 뭘 주지 말라는 스폰서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푸틴의 가세게, 푸틴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시사만평도 있네요. 또 이런 시사만평도 있습니다. 미국이 Money Honey is not a Christmas carol. 젤렌스키가 계속 돈 좀 주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미국의 의회에 와서 여러 번 연설했잖아요. 꼭 우크라이나를만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미국을 위하는 겁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예도 들고 있는데 그걸 미국에서 지금 젤렌스키에게 Money Honey is not a Christmas carol 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Money Honey라는 게 돈 많은 애인이잖아요. 미국이 돈 많은 애인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펑펑 너한테 쓰는 것 아니야.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 세레나데 같은 거 부르지 마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메시지는 글쎄요.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뭐라고 할지 좀 궁금해지고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러시아의 침공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국경을 폐쇄해야 된다 하는 주장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연관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에 돈 주려면 우리 국경 이거부터 먼저 어떻게 뭐 하고 해야지 된다 하는데 그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트럼프 닥터가 있는데 그 닥터가 보니까 이민에 대해서도 이게 다 국경 이민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피를 완전히 피를 독살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 시사만평은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 침대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데 독살은 보니까 두려움, 병에 보니까요. 두려움이라는 걸 막 뿌리죠.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를 엄청 뿌립니다. 미움, 병마다 다 달라요. 그 클로락스도 있죠. 브리치, 클로락스. 그리고 어떠한 미움, 혐오도 있고 포이즌. 완전히 이런 병마다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누가 지금 미국의 피에 독을 뿌리고 있나 하는 것을 의심하는 그런 이제 시사만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어제 유엔에서 그 가자지구를 조금 더 돕자 하는 그런 그 결의안은 통과됐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왜 지금 크리스마스니까 아마 여러분들 오늘 내일 전부 이제 교회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헤롯 왕이 딱 동방 박사가 뭐 이러고 어디서 뭐 지저스의 그 발자취를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뭐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럴 때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나이까 뭐 이렇게 막 누군가가 묻는다 할 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자기의 그 권력을 뺏길까봐. 그게 이제 유다의 폭력적인 군주인 거죠. 폭력적인, 매우 잔인하고 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생명체가 어딘가 태어나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을 이제 다 죽여라. 베들레헴 그 인근에 제가 자꾸 베들레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인적이 다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홀리 패밀리가
요셉이 천사의 그 경고 같은 것을 받고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아래 동네로 이집트로 피난을 가잖아요. 헤롯이 숨질 때까지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복음주의,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 이민자들을 남쪽에서, 이거는 이제 꼭 이스라엘 그 가자지구 얘기가 아니라 이민자들을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쪽 대통령이나 폭군에 의해서 굶주림이 됐던, 정치적인 박해가 됐던, 아무튼 살지 못할 정도로 돼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도망가려고 해서 그러는데 그걸 딱 막는 거예요. 미국에서 국경을. 물론 미국도 살아야지 되니까 너무 하루에 뭐 10,000명씩이나 9,600명씩이나 온다고, 와서 체포된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혀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 같은 것, 그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저쪽에 헤롯 왕이 있고, 물론 딱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헤롯 왕의 잔인한 폭정을 피하려고 미국으로 와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장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라는 게, 이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저에게는 너무 많이 그 생각이 계속 그냥 오버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성탄 전야부터 캐롤을 부르면서 홀리 패밀리가 이집트로 아주 힘들게 피신하는 이런 이벤트, 대단한 사건, 대단한 히스토리를 얼마나 많이 연극으로, 성극으로 공연하고 또 곱씹고 합니까? 약간만 바꿔보면은요, 다 그게 그거예요. 뭐 가자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미국 남부 지역에서 고통받아서 미국이라는 나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근데 그것을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혼란스럽고, 죽더라도 거기에 살아. 홀리 패밀리도 그냥 거기 살아. 헤롯 왕 밑에 이집트 안전한데 가지 마라 하고 누군가가 막았고 못 갔다면은.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좀, 제가 너무 나간 건지 모르지만 그런 때 이런 면도 조금, 남의 집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 저희가 먹을 밥이 조금 모자라지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하지 않나요? 집도 치워주고, 우리가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미뤄뒀던 화장실도 너무 깨끗이 치워줘서 처음엔 좀 민망하다가 나중에 편안해지고, 그럼 그래 우리 이렇게 공생을 해서 조금 더 벌어보지, 더 벌면서 같이 살다가 그 사람들이 또 분가해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사랑하는 뭐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섬기고 하면서 그들이 당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그런 고통을 피해서 오려고 하는, 그냥 그 나라에 사세요. 그렇게 힘든 그런 곳에서 굶주리면서 헤롯 왕 아래 사세요. 혼란스러운 남미, 중미 국가들. 그곳에서, 거기 그 나라 사람이면 그곳에서 기회를 잡아야죠. 아니 왜 베들레헴 주변에서, 헤롯 주변에서 해야지, 왜 이집트로 옵니까? 이런 똑같은 질문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을 봤어요. 이 사진. 그러니까 꼭 뭐 이런, 저는 이제 뉴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이슈가 다 거기에 연결됩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연결되고, 뭐 가자 지구에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이나 서류 미비자나 드리머네나 다 성탄절 즈음이 때문에 올해는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뉴스와 연관되는 게 아니라도 이렇게 연말 연시에, 특히 이제 성탄절이고 하니까 내가 좀 너무 완고했었던 것은 없는가?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그런, 그렇다고 제가 아름답다는 거 아닌데요. 근데 뉴스를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요,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만약에 탑뉴스 브리핑이다 하고 딱히 전해드릴 게 없다면, 전해드려야지 될 뉴스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한 해를 쭉 정리하는 여러 가지. 어떻게 될지는 내일 일은 저도 몰라요. 오늘 일단 저도 집에 가서 엄마도 만나야지 되고, 여러분들도 즐겁게 지내셔야지 되고,
마켓도 가서 뭐도 좀 사려고도 하고 하거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